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양학의 기본인 음양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양의 생성 및 운동성입니다. 음양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동양의 사상에는 음양오행의 이론이 토대가 되어 있는데, 음양이란 상대적인 두 힘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속에 들어있는 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아 우주 전체의 공간이 어두움과 고요함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 찬 혼돈의 상태를 무극이라 하며, 이 무극의 상태에서 호련히 한 기운이 엉켜 하나의 테두리가 생긴 것을 태극이라 합니다. 긴 세월이 흐르면서 가볍고 밝고 더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양인 하늘이 되고,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와서 음인 땅이 되어 천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에서 음양이 생성되어 우주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역학에서 음양의 생성이라 하면 우주의 절대적인 시간 흐름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생명체의 탄생이나 사건의 최초 생성 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음양오행의 발생 시기는 내가 태어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행하는 음양의 운동이 세월 따라 들어오는 운세와 반응하여 기륭화복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건의 발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둥그런 원입니다. 태초에 혼돈이 있어 무질서한 상태의 우주 모습입니다. 무국 상태로 극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이죠. 두 번째로 둥근 원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최초로 음과 양이 분리되는 모습입니다. 음양이 구분이 생겨 양극이라고 합니다. 호련히 한 기운이 엉켜서 두 개로 갈라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오는 음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과 양이 운동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물결 모양이 생기는 것이죠. 태극기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양이 교차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태극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태극에서 흰 부분에 검은 점이 있는 것으로 양의 기운이 끝에 음의 기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검은 부분에 흰 점이 있는 것은 음의 기운이 끝에 다시 양의 기운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양극 즉 음생이고 음극 즉 양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음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를 왜 양이라고 하고 여자를 음이라고 했을까요? 음양은 운동성을 지닙니다. 음양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오르막은 양이고 내리막은 음입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양지와 음지가 바뀌듯이 때와 장소와 쓰임새에 따라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주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법칙은 결정되어진 사물의 형태로 구분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 법칙으로 봐야 합니다. 즉 양과 음이 물상적인 형태가 아닌 양운동과 음운동으로 구분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를 살펴보면 남자를 왜 양이라고 하고 여자를 왜 음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남자와 여자가 지니고 있는 운동 속성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양의 운동이란 나아가려는 성질, 솟구쳐 오르려는 성질, 발산하고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속성을 남자가 더 많이 지니고 있으므로 남자를 양이라 표현하고, 음이란 양의 운동과는 반대로 물러나는 성질,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 안으로 움츠려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여자가 더 많이 지니고 있으므로 여자를 음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음양의 변화는 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음양이란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언제나 한 곳에 공존합니다. 땅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볼 때 태양이 비추는 곳은 양이 되고, 그 반대편인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곳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에 활동하고 있을 때에는 양의 속성을 띠게 되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음의 속성을 띠게 됩니다. 음양은 상대성을 지닙니다. 막대기의 길이가 길다 혹은 짧다는 것은 두 개를 비교한 것입니다. 갑이라는 막대기가 을이라는 막대기보다 길다라고 할 때 양이고, 갑보다
길은 또 다른 병이라는 막대기를 비교하면 갑이라는 막대는 상대적으로 짧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다시 음이 되는 것이죠. 즉 갑은 을보다 길고 병보다는 짧다라는 상대성을 지닙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이 오면 태양이 떠올라 천지 만물을 비추면서 음양이 시작되듯이 음양은 빛과 그림자, 하늘과 땅, 남과 여, 안과 밖에서 상대성을 지닙니다. 안과 밖에서처럼 상대성을 지닙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높은 곳이 생기듯 음양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이며 두 개의 성질은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음양이 구분의 상대성이 예를 들어 보면 촛불보다 전구가 밝고요. 전구보다 태양이 밝습니다. 빛이 세 가지 모두에 있어 절대적인 개념이고 빛은 다 나죠. 전구는 촛불과 태양 사이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동양의 음양사상은 근대 중국의 선교사 부배가 와서 독일이 라이프니츠와 서신을 교환하면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즉 현대 문명이 이기인 컴퓨터가 바로 0과 1로 만물을 표현하고 계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음양사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음양사상을 살펴보면 좌양우음입니다. 좌측은 양이고 우측은 음입니다. 좌동우서, 동쪽은 좌이고 서쪽은 우입니다. 동양에서는 절대양과 상대양으로 나눕니다. 전통 건물의 배치 방식은 전조후시, 좌묘우사입니다. 죽은 사람은 좌우가 바뀝니다. 음양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말하는 것은 양이고 뒤에 말하는 것은 음입니다. 하늘과 땅, 태양, 달, 남자, 여자, 전, 후, 상, 하, 좌, 우, 주, 야, 생, 사, 수, 줄 숫자고 뒤에는 받을 숫자입니다. 화, 수, 완, 한, 따뜻할 완자, 추울 한자입니다. 직, 곡, 대, 소, 홀수, 짝수, 동, 정, 장, 단, 명, 호, 흡, 날숨, 호, 들숨, 흡, 나아갈 진, 물러갈 퇴, 즐거울 경, 가벼울 경, 무거울 중, 좋을 길, 나쁠 흉, 길복, 복복, 흉, 나쁠, 흉할 화, 군신, 줄여, 받을 수, 소, 노, 젊을 소, 늙을 노, 상, 벌, 선, 악, 문, 무, 날짐승, 짐, 들짐승, 수, 짐승, 현, 은, 나타날 현, 스물은, 부, 남편부, 아내부, 비, 주, 날주, 달릴주, 날비, 달릴주, 형제, 주객, 후박, 두터울 후, 얇을 박, 시종, 귀천, 부귀, 부빈, 부자부, 가난할 빈, 빌허, 채울 실, 다소, 많을 따, 적을 소, 선악, 신선선, 악귀악, 미추, 심신, 동서남북, 춘추, 하동, 강유, 단단할 강, 부드러울 유, 강약, 조습, 따뜻할 서, 추울 한, 청탁, 유무, 바깥외, 안, 겉표, 안송리, 채용, 몸체, 쓸용.
그런데 음양은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상대적인 개념이라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체로 양의 성질이 나가려고 하고 솟구쳐 오르려고 하며 발산하고 팽창하는 속성을 지녔고, 음의 성질이 물러나려고 하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안으로 움츠려 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외양 내음 표양 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그 반대의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석 선생님이 쓰신 우주 변화의 원리에 보면 불의 속성은 외양 내음, 표양 리음이라고 하고, 물의 속성은 외음 내양, 표음 리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반대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